이번에 소개드릴 차는 바로 제 마이카이기도 한 기아 모닝 JA 1.0 MPI 수동 차종입니다. 보시면은 여기 있는 요 견인고리가 있습니다. 약간 땡기면 끌어낼 수 있는 이런 느낌이 돼 있는데, 경기 중에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견인이 돼야 될 필요가 있을 때면은 이런 식으로 쉽게 뺄 수 있고, 헤드램프는 뭐 사실 저가 트림용이라 가지고 LED DRL 같은 것도 없고, 요 조그맣게 밑에 있는 게 데이라이트인데, 뭐 이게 보기에는 조금 초라해 보일 수 있긴 하겠지만서도 경기 중에 원매크 경기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뭐 살짝 컨택이 나서 파손이라는 경우도 상당히 많긴 한데, 그런 거를 감안하면 조금 더 이쪽이 또 부담 없지가 않나 싶습니다.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프론트는 하드론 Z라는 이제 스포츠 패드가 들어가는데, 약간 스포츠 패드라 하면은 좀 금속성으로 약간 소리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긴 한데, 이 차는 패드 자체가 그렇게 큰 소리가 안 나가지고 생각보다 일상생활에서 크게 부담 없이 탈 수 있는 것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뒷모습 쪽이 솔직히 이런 뭐 데칼이 없으면 너무 약해 보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, 그래서 약간 저는 스트라이프 같은 걸로 좀 약간 이쁘게 더 꾸미려고 노력을 해봤고, 모닝은 딱히 배기 튜닝을 해서는, 배기 튜닝에 대한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. 배기를 아예 하면 안 되는 거예요, 쉽게 표현하면은. 스파크 같은 경우는 배기를 해도 돼가지고 소리도 붕붕거리고 좀 이쁘게 되긴 하는데, 모닝은 저비용 레이스의 취지를 맞추자고 해가지고 일부 선수분들의 건의는 있었다고 하나, 지금까지는 순정 배기를 해가지고 소리가 뭐 경주차 치고는 너무 좀 조용하죠. 자, 이제 제 모닝의 실내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모닝은 그 디럭스라 해가지고 모닝 승용차 중에, 그러니까 벤 말고 승용 모델 중에 제일 두 번째로 낮은 트림인데요. 차값이 990만원이고 15인치 순정 휠타이어 옵션이 30만원인가 40만원인가 해서 차값이 1000만원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. 거기 이걸로 일상 주행도 하고 출퇴근도 이따금 하다 보니 뭐 사실 기본 구입가격 1000만원 초반대 차로는 약간 불편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뭐 호환이 되는 순정 부품을 활용해서 이런저런 업그레이드를 좀 해줬습니다. 일단 일례로 제일 그 만족스러운 것들을 하나 꼽아보자면은 핸들의 저기 리모컨 버튼들. 원래는 여기에 당시 처음 샀을 때는 여기 그냥 검은색 플라스틱, 여기 검은색 플라스틱 아래에 그 트립 관련 모드 전환 정도만 되는 그런 버튼 두 개만 달랑 있었는데, 이제 이쪽에 오디오 저기 컨트롤러랑 뭐 이제 음소거 버튼, 그리고 라디오 뭐 MP3 이런 거 오갈 수 있는 그 모드 버튼 변경이 있고, 제일 큰 변경점으로 크루즈 컨트롤 버튼. 이걸 이렇게 하면은 크루즈가 활성화되면서 셋 버튼 누르면 이렇게 내리면은 속도 조절되게끔 해놨는데, 뭐 경차가 사실 뭐 얼마나 나가고 우리나라 고속도로가 얼마나 있겠느냐 라고는 하시는데, 모닝 챌린지 레이스는 1년에 한 대여섯 번 정도 경기를 영암 내지, 그러니까 전라도 목포 그쪽이랑 강원도 인제 쪽을 가야 되니, 그거를 매일 또 악셀을 오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게 대단히 엄청나게 수고스러운 일이다 보니, 크루즈 컨트롤 놓고 대단히 편안하게 갈 수가 있으면은 다음날 경기 컨디션도 되게 좋아지고, 그래가지고 저는 이 크루즈 컨트롤 개조만큼은 대단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거 모비스 순정품으로 쓰면은 충분히 살릴 수 있고 규정상에 위반되는 부분도 없기도 하고요. 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만족스러워하는 게 이 가죽 기어봉. 원래는 여기 되게 못생긴 우레탄 기어봉이 있었는데 촉감도 대단히 별로고, 위에 이제 기어 버튼, 그러니까 기어 단수도 잘 안 보이는데, 모닝 상위 트림 가면은 기어봉이 이렇게 인조가 돼 있고 아래쪽에 코팅도 잘 돼 있는데, 그래서 이거를 품목만 구하면 되게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. 그래가지고 모닝이 이제 경차치곤 대단히 실내가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이, 특히 스파크랑 비교해보면 그런데, 뭐 이런 에어컨도 적절히 잘 붙어있고,
이런 데 보시면 상단에 보조 수납 공간도 있고 아래쪽에 수납 공간도 되게 넓게 돼 있어 가지고 이것저것 던져놓기 되게 잘 돼 있어요. 그리고 좀 모자라다 싶으면은 컵홀더를 이렇게 접어 가지고 좀 더 넓게 쓸 수도 있고. 지금 이렇게 물이 있으니까. 그리고 스파크랑 다르게 스파크는 이쪽에 봉이 튀어나와 있어 가지고 이거를 시야를 수동으로 바꿔야 되는데, 얘는 고르고 버튼만으로 이렇게 쉽게 시야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.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변경하면 볼 수 있고요. 저는 이걸 당연한 걸 생각했는데 스파크 같이 안 되는 차도 있긴 하더라고요. 시트 같은 경우도 운전석만은 일단은 규정된 버킷 시트를 써야 되는데, 뭐 메이커는 상관이 없습니다. 단지 이제 규정에 맞는 버킷 시트만 쓰면 되는데요. 착저감이 일반적인 그런 순정 시트는 거의 평판이다 싶을 정도로 아무 느낌이 없는데, 얘는 대단히 좀 착자감이 꽤 있습니다. 착자감이 꽤 쪼이는 편이라 가지고 이제 트랙 같은 걸 다녀보면은 확실히 몸이 좀 덜 흐르죠. 뒤쪽을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자면은 조금 아까보다는 조금 복잡하죠.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, 경기차들은 전복 같은 거에서 좀 일반적인 박스카들은 어쩔 수 없이 좀 강성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다 보니 이런 식으로 롤 케이지를 보강을 해줘야 되는데, 이 차는 B필러부터 이게 지붕부터 해서 트렁크까지 날아가는 이 4점식, 하나 둘 여기 셋 4개까지 이렇게 4점식 롤 케이지를 들어가야 되는데, 하다 보니 여기 자체도 제 발이 이렇게 내리면은 거슬릴 만한 이런 공간으로 롤 케이지가 돼 있어 가지고 승하차성도 불편하고, 이 왼쪽 허벅지가 항상 여기 봉을 치게 돼가지고 조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의 가장 큰 존재감을 자랑하는 이 위대한 닭다리 도어님, 어차피 너무 좁아가지고 뒤에 잘 못하다 보니 이건 사실 그렇게 큰 불편한 요소가 되지가 않아요. 어쩌다 누굴 태워도 뭐 가끔 재밌어 하긴 하더라고요. 트렁크 공간은 이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. 보이다시피 4점식 롤 케이지 때문에 뒤쪽 선반과 하단 트레이를 쓸 수 없어가지고 공간이 좀 침범을 많이 당하긴 하는데, 그래도 뭐 레이싱 용품 넣어 다니기엔 크게 문제가 없는 정도의 공간이고, 주행을 하면서 모닝 제 차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. 아까 외형 리뷰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, 이 차는 이제 하체 튜닝으로는 이제 서스펜션 그 쇼크업서브 자체가 바뀌진 않고 이제 다운스프링 정도만 적용이 되는 게 하체 튜닝의 전부인데, 다운스프링이 HSD 이제 좀 하드한 물건이 들어가긴 하지만서도 롤케이지의 영향도 더해져가지고 승차감이 상당히 조금은 하드합니다. 해가지고 요철은 상당히 민감하게 읽는 편이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수동 변속기다 보니까 일상적인 주행에 있어서 상당히 좀 경쾌한 것이 되게 대단한 장점입니다. 경차들 연비가 고속도로 가면 되게 나쁘고 시끄럽고 막 비효율적이다 하는 뭐 그런 의견들 많이 하시는데, 그 모든 걱정의 해결은 수동 변속기를 하시면 모든 마음의 평화가 이제 다 내가 그 모든 불만들이 해소될 것입니다. 수동 변속기, 정말 경차는 수동 변속기를 해야만 된다 할 정도로 저도 그동안 수동을 안 탔을 때 몰랐는데 너무 좋습니다. 이 차가 폭이 185에 저기 환풍기 55짜리 이 스펙에 딱히 스포츠 타이어라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, 사실. 그래서 뭐 대단한 경기용으로 말을 한다 치더라도 사실 엄청난 고성능의 뭐 썸머 타이어를 요구할 수 없는 여건이긴 하지만, 그래도 지금 타이어가 185, 55, 15 사이즈 중에서는 그나마 좀 스포츠 성향이 조금은 있는 05 엑스타 4X2 제품이 이제 경기용 규정이라서
산기도 좀 더 높고 뭐 이제 고속에서에 앉아서 조금 더 나아서 좋을 것 같아요. 자, 모닝으로 이렇게 산길을 올라가 보고 있는데요. 출력이 70마력대라 그런지 1000cc에다가 사실 좀 언덕길에선 버거운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. 좀 언덕이 지속되는 공도 같은 데에서도 분명히 플러스 1대 속도가 떨어지는 그런 좀 허약한 상황이 벌어지긴 하는데, 그래도 이 차에 대해서 제가 그나마 만족하고 타는 이유는 차 상당히 가볍다는 점입니다. 이 차의 중량이 1000km에서 954를 맴돌아요. 그 사이를. 그러다 보니까 차 무게를 작고 크고, 아니, 그러니까 차 크기도 작고 가볍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차를 원하는 대로 잘 돌아나갈 수 있는 그런 느낌. 무거운 고성능 차들은 오히려 움직임을 간혹 움직임을 예상하기 쉽지 않아가지고 실수할 때가 많은데, 이 차들은 딱 이렇게 작고 가벼운 차들은 출력이 낮을지언정 이렇게 연속된 고익길을 돌아나갈 때만큼은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딱딱 돌아가 나가주니까 되게 편리합니다. 예, 뭐 제 차임에도 불구하고 좀 영상 말재주가 좀 뛰어나지 않다 보니 뭐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뭐 제대로 표현이 됐나 잘 모르겠네요. 뭐 일단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이 차는 뭐 일상적으로 모닝이나 뭐 스파크니 그 오토 차종들 타봤을 때랑 완전히 다른 느낌의 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수동이라서 확실히 그 빠릿빠릿하게 내 마음대로 동력을 넣어가지고 더 잽싸게 달릴 수 있는 그런 맛이 있고, 다운스프링이나 이런 하체 보강 때문에 무게중심이 조금 높은 차지만 그래도 좀 더 나름 안정적으로 그 고익길을 요리하는 재미가 있고,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격이 1000만원 언저리이기 때문에 이 차가 원메이크 레이스용으로 나온 차다 보니 그 참가비 유지비 측면에서 일반적인 뭐 아반떼 스포츠니 다른 원메이크용 차량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재미있게 모터스포츠와 카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여러분들 중에 이제 뭐 모터스포츠 입문을 하고 싶은데 차값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, 뭐 유지비가 뭐 부담된다, 또 불편한 차를 일상에서 어떻게 타느냐, 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, 그런 분들에게 모닝 챌린지 차종을 한번 적극 보내드리고 싶네요. 뭐 저도 2019년 모닝 챌린지를 뭐 대회를 6번인가 있는데 웬만하면 다 나갈 예정이라 가지고 제 차를 한번 뭐 보시는 분들 중에서 좀 모닝 챌린지에 궁금하신 뭐 점이 있다, 그런 게 있으면은 제 이번 영상에서 뭐 소개하지 못한 부분이나 뭐 이런 저런 다른 부가적인 궁금한 부분들도 같이 뭐 궁금증 나누고 뭐 이런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. 영상에 좋아요랑 팔로우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.